예, 이렇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기다가 컨트롤 Y를 눌러서요, 얘를 폼이라고 했습니다. 폼 빅이라고 하죠. 밑에 거 큰 거니까 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폼이라고 쳐서 딸깍해서 갖고 오죠. 그럼 얘는 처음 모양이 항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얘를 자세히 보면요, 이게 다 입자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상당히 예, 무겁습니다. 상당히 무겁습니다. 이 입자를 막 늘리면 늘릴수록 무거워집니다. 처음에 우선 베이스 폼으로 들어가서요, 전체적으로 크게 나타내기 위해서 사이즈를 변화를 주겠습니다. 사이즈에 저도 메모를 해요. 이거 가지고 막 만졌을 때 하고 헷갈리니까 한 450 정도를 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한 420 정도로 놓고요. 그 다음에 얘도 200 그대로 놔주시고, 그 다음에 파티클 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파티클 인은 뭐예요? 라고 하는데, 파티클 입자가 X축에 관련돼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는 거, X축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얘를 화면을 좀 더 확대해보고요. 얘를 우선 71 정도로 얘는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바뀌죠. 여기가 입자 X축 간격 안에서, 파티클 안에서만 바뀌는 겁니다. 이 안에서만 바뀌는 겁니다. 얘를 또 92로 바꾸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넓이가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이 안에서 Y축이면 Y축, X축이면 X축 안에 입자를 더 늘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줄이면 줄이는 거겠죠. 당연히 기준값보다. 기준 디폴트가 70인데 그렇게 해서 늘리셔도 되고 줄이셔도 되고, 대신 파티클 Z값을 늘리시면은 상당히 난처해집니다. 상당히 무겁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얘를 쭉 해서 뷰를 보겠습니다. 커스텀 뷰로. 커스텀 뷰. 카메라가 없어가지고 지금 커스텀 뷰가 안 되는데, 우선은 그러면은 뉴 카메라를 한번 놓고요. 뷰를 하나, 둘, 세 개죠. 예를 들어서 얘를 5개로 늘려볼게요. 5개죠. 그러면 똑같은 면적을, 그러니까 그 파티클 입자로 생각을 해볼게요. XY 늘어나면 그래 늘어나는구나 라고 해요. 근데 Y축으로 Z축으로 늘어나면요, 똑같은 그 한 장 페이지를 더 늘렸기 때문에 곱빼기가 돼버릴 거예요. 진짜 곱빼기가 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Z축은 정말 좋은 컴퓨터 아니면은 그 늘리라는 말씀을 좀 드리기가 좀 힘듭니다. 좀 약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늘렸고요. 그 다음에 파티클에서 이제 파티클 모양으로 갈 겁니다. 모양. 우선 얘까지는 끝났어요. 얘까지 이해를 하시겠죠? 우선은 여기까지만 설명드렸어요. 얘네 사용할 때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미리 설명을 드릴게요. 로테이션이죠? 회전하는 거예요. 얘네들도 이렇게 회전하는 거예요. 애니메이션 줄 때 딱 좋습니다. 이 로테이션은 폼 할 때. Y는 Y축으로 이렇게. 재밌죠?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센터는 지금 요 녀석입니다. 요 녀석 빨간 점이 지금 잘 보이네요. 이건 또 역시 안 좋은 비 프로젝트는 여기선 잘 안 보이는 건 여기선 또 잘 보이네요. 뚜렷하게.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이 부분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사용하면서 아마 몇 번 더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때 더 설명을 드리고요. 혹여나 그런 경우가 없으면 어차피 계속 강좌는 바뀌면서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은 G파일이나 N드라이브에서 보시고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티클로 가겠습니다. 왜 메뉴를 접냐면요, 워낙 메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파티클 타입에서 피더 값을 25로 놓겠습니다. 얘를
피더가 그럼 약간 좀 옆에 부분들이 이렇게 좀 부드러워지죠. 끝에 갈수록. 근데 이제 피더 값이 줄어드니까 그런 부분이 좀 줄어드는 겁니다. 피더 값이 높을수록 옆에 가장자리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부드럽게 이렇게 되는데, 얘는 반대로 줄면 줄수록 그런 부분이 적어지죠. 색깔을 바꾸겠습니다. 아까 그런 파란색으로 오케이 누르면 이렇게 색깔도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딸깍 집어넣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걸 안 갖고 왔네요. 웨이브를 이렇게 딱 갖고 오겠습니다. 웨이브를 먼저 넣어놨어야 했는데 제가 나중에 넣네요. 갖다 놓고 파티클에 오디오를 먼저 가겠습니다. 오디오를 가서 오디오에 Saying Goodbye Us를 웨이브로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리액터, 그러니까 새로 모습을 변화시켜주는 녀석입니다. 새로. 그래서 여기 있는 값들을 map to, 말 그대로 맵입니다. 맵. 여기서 맵이라는 것은 모양, 형태를 이루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얘를 제가 디렉토리로 바꿨네요. 방향성 있게. 맞나? 예. 디스피어로 바꿨고요. 얘는 아웃워드로 바꿨습니다. 예. 이렇게 바꿨고요. 예. 그리고 여기 위드도 100으로 좀 바꿨고요. 그 다음에 스트렝스, 무게가 힘의 값입니다. 힘의 값, 스트렝스 힘이죠. 아직까지는 큰 변화가 없어요. 왜냐면 이제 쉐이딩이나 이런 데서 만져줘야 좀 변화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리액트 두 번째 행동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런 의미고요. 얘를 500. 프리퀀시라는 거는 헤르츠로, 이거는 칠판으로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은 이 설정값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넘어가고요. 심의 값을 이번엔 700으로 놓고요. 맵은 모양이죠. 모양, 형태를 이루게 만들 수 있는 녀석입니다. 프랙트로하고 아웃워드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리액트 5번으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 맞고요. 그 다음에 얘를 트위스트로 바꾸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얘는 그냥 그대로 놔두고 다 그대로고, 예, 디스피어하고 트위스트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트위스트가 돼요. 이런 모양으로. 그런데 원형이 안 되죠. 원형을 만들려면은 파티클이래. 여기 밑에 보시면은 스피어 필드라고 있어요. 스피어 필드. 말 그대로 구형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입니다. 스트렝스를 이렇게 주면 줄수록 이렇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얘를 59 정도로 놓고요. 그 다음에 레디우스 값, 이런 값을 말하는 거예요. 변화되는 값. 아까 레디우스가 나오죠. 이런 변화예요. 얘를 한 590으로 정도 놓겠습니다. 530 정도로 놓죠. 좀 작게 놓겠습니다. 네, 한 이 정도. 400 정도로 놓고요. 나머지는 변하지 않고 피더 값만 좀 바꾸겠습니다. 50%요.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특별한 변화가 없고요. 프랙트 필드에서 이제 살짝 조정을 하겠습니다.
애프터 사이즈. 다음에 어떻게 변화를 낼 거냐. 변화가 되죠. 트랙터 필드부터는 이제 변화가 됩니다. 어떻게 변화를 할 거냐 라는 거기 때문에 얘를 한7 정도로 놓고요. 이제 절대값은 아니에요. 대신 애프터 사이즈는 변화를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변화가 많아지죠. 이렇게까지 변합니다. 근데 저는 한 4 정도로 하죠. 제가 만들었을 때 4 정도였기 때문에 예, 이 정도로 만들고요. XYZ 링크하고 디스플레이를 예, 12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0 100 정도로 놔주고요. 예, 이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간막 예, 이 정도만 하시면은 어느 정도 이런 값이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근데 모양이 이쁘고 안 이쁘고 막 이렇게 말이 나오실 거예요. 얘는 모양이 이렇게 부드러운데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거는 좀 이따 마스크를 가지고 배경을 가지고 부드럽게 만들 거거든요. 여기에서. 그래서 부드러워진 거고요. 아직 우선은 가장 먼저 이 녀석을 먼저 만들어 보시는 게 주 관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서 저는 여기에서 한번 보죠. 이렇게 해서 렌더링을 한 이 정도까지 한번 걸어 볼게요. 미리 렌더링이 걸려야 밑에 배경음악이 나와요. 에펙은. 그래서 마지막 파이널 작업을 할 때는 항상 음악 BGM 때문에라도 프리미어로 많이 갖고 갑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걸었습니다. 소리가 안 나네요. 잠시만요. 소리가 나야 하는데 왜 안 나지? 아니다. 앞에 초반에는 좀 소리가 안 나요. 그래도 좀 너무 안 나는데. 어찌됐든 제 파형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파형은 지금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맞춰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파형에다 링크를 걸었기 때문에. 그럼 우선적으로 이것만 하실 줄 알면은 거의 절반이 끝납니다. 어차피 또 하나의 레이어는 얘를 가지고 복사해가지고 쓴 거거든요. 복사해가지고. 그리고 나머지 그 다음에 벡터 블러하고 샤인을 가지고 좀 더 부드럽게 다룬 거밖에 없습니다. 벡터 블러를 넣으면은 약간 부드러움으로 바뀌어요. 부드러운 모습으로. 한번 이것까지만 하고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벡터 블러를 넣으면 말 그대로 블러입니다. 블러. 그리고 값을 좀 이렇게 주시고요. 이렇게 바뀌죠. 이것만 줘도. 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벡터 블러의 값을 좀 줬을 텐데, 예, 139 정도 줬네요. 139 정도 주고, 나머지는 특별히 준 게 예. 139 정도에, 예. 이걸, 예. 이게 뭐냐. 발음하기가 좀 힘든데 하여튼 이게 뭐냐라고만 설명하겠습니다. 발음하기가 힘들어서. 이 녀석이 뭐냐면요, 우리 애프터 이펙트에 보시면은 타입으로 쳤어요. 그러면은 약간 이렇게 볼록 나오는 느낌 있잖아요. 버블처럼. 그런 느낌을 만들 때 쓰는 녀석이 그 타입이거든요. 볼록 이렇게 나오게, 버블처럼 투명감 있게 이렇게 볼록 나오게. 지금 그래서 여기가 입체가 그래서 하는 거예요. 약간 볼록, 그러니까 물방울 맺힌 것처럼 이렇게 볼록 올라오게 하는 녀석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살짝 입체가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세요. 여기 보면 입체가 살죠. 내추럴로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없어요. 볼록한 그런 느낌이 물방울 색인 것처럼.
이거 CC 벡터 블러 또 나중에 한번 쓸 거예요. 언제 쓰냐면은 우리 그 뭐라고 해야지, 야광등이라고 해나요? 이렇게 전선만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가는데 여기 불빛이 싹 들어오게 하는 거 있거든요. 그런 거 할 때 그 선만 만들어 놓고서 CC 벡터 블러를 넣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얘가 진짜 이렇게 형광등처럼, 투명 형광등처럼 돼요. 조절만 하면은. 그 다음에 맵하고 여기서 좀 손만 보면은 그런 스타일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볼 거예요, 다음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입체감이 살았고요. 그 다음에 샤인 아까 제가 깔았어요. 샤인을 넣으면은 색깔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칼라에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칼라라이즈에서 랭스나 이런 것을 좀 줄여볼게요. 랭스를 한 1.2 정도로 줄여보고요. 그 다음에 색깔을 얘를 이런 블루 계열의 이런 걸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 녀석도 아마 이런 걸로 이렇게 바뀌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발광을 하고 싶어요. 부스트 라이트를 주시면 이렇게 발광이 됩니다.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돌리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근데 좀 색깔이 엉성하네요 라고 또 말이 나와요. 근데 샤인 한번 볼게요. 얘를 부스트를 한 50 정도 놨고요. 색깔을 너무 제가 막 돌렸는데 지금 한 이 정도 색깔과 이 정도 색깔 정도만 주시면 돼요. 실제로 제가 너무 세게 줘가지고 어두워지는 부분이 많은데 그래서 컬러 값을 갖고 와볼게요. 예, 한 이 정도 카피를 하고요. 얘를 좀 연한 걸로, 연하게 이렇게 빼볼게요. 그러면 약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부스트를 한 50까지 올려보고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빠집니다. 조금 더 줄여도 되겠네요, 실제로. 너무 세니까. 예, 이런 식으로 주시면은 하나가 완성이 됩니다. 예, 예, 맞네요. 여기 색상이 맞네요. 예, 오프시트도 그 정도로 갖고 가고요. 예, 이렇게 해주시면은 모드를, 제가 모드가 하나 틀렸네요. 여기를 애드로 넣었는데 예, 색깔이 이렇게 더해지게 놓으시면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파형에 외계 파형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복사해서 만들면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우선 이걸 하나 만드시고 그 다음 거는 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